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 사장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주에 해당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사장에서 클래스와 객체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했다면은 이번 주에는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쪼개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우리 교과서 뿐만이 아니고 워크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첫째 시간에서는 자바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 또 변수를 선언하고 하면 이런 것들이 컴퓨터의 메모리에서 어디에 저장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것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준비한 강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에서 이번 그 9주차 강의의 주제는 스택하고 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 책에는 이 스택하고 힙에 대한 내용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좀 다른 자료를 찾아가지고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고 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메모리가 있는데 이 CPU에서 CPU 중앙 처리 장치가 동작을 하면서 여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임시로 넣었다가 다시 또 가져오고 이렇게 명령들을 모아 가지고서 이렇게 가져오고 넣고 하는 그 임시 저장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스택이라고 해요.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택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갖다가 쌓잖아요. 이렇게 또 쌓는 것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차면은 맨 나중에 들어간 것을 먼저 꺼낼 수 있지. 이거 순서 가운데 있는 거 이걸 꺼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택의 특징은 last in, first out 이런 기능이 있어요. 스택에다가 저장한 것을 이렇게 스택에 저장을 했다면은 이것을 꺼내려면은 이 위에 것들이 다 없어져야만이 꺼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들을 여기다 넣고 다시 가져오고 또 넣고 가져오고 이런 형태의 메모리를 우리가 스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예를 들어서 포문이랄지 이런 것을 갖다가 잘못 돌리면은 스택이 넘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의 한계가 있는데 이 메모리 저장을 계속 해가지고 빼가지 않고 계속 넣기만 하면 금방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에러를 갖다가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복이 많은 또는 큰 프로그램을 들을 때는 이 스택 메모리를 확장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스택에 일단 그 다음에 스택에다가 여기를 넣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단 여기다가 푸시한다, 밀어 넣는다. 그 다음에 또 이거 가져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푸시하고 팝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 가지고 CPU에서 이 스택에 있는
거기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썼다가 다시 가져오고 이런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스택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힙은 뭐냐? 힙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램 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램이 4GB다 또는 6GB다. 실질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릴 때 저장소가 이 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램의 용량이 적으면은 실질적으로 그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힙은 메모리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같은 경우를 저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SDD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이런 것을 갖다가 메모리가 되겠죠. 이걸 갖다 외장 메모리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컴퓨터의 내장 메모리에는 램이 있는데 이 램은 스택하고 힙으로 구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스택하고 힙을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어떤 데이터를 스택에다가 넣고 어떤 데이터를 힙에다 넣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컴퓨터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근데 자, 그러면 스택하고 힙이 뭐다는 것은 대충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에서 스택에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넣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메서드를 호출하고 지역 변수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자, 여기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해가지고 메서드를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public void 뭐 my pen 이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메서드의 변수가 뭐 인테저 뭐 a 뭐 플로트 b 이렇게 변수를 갖다가 메서드 안에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메서드 안에서 선언하는 변수는 클래스하고는 무관하고 요 안에서 이 메서드를 벗어나면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이 지역 변수를 저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스택에다가 저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스택 변수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메서드 호출하는 거, 메인 메서드를 호출했다. 그 다음에 do stuff라는 메서드를 호출했다. go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호출하는 순서입니다. 이거 호출했고, 이거 호출하고, 이게 스택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스택이 이렇게 쌓였잖아요? 그럼 스택이 쌓였으면은 이것이 끝나야만이 이 go라는 메서드가 끝나야만이 do stuff로 다시 올 수 있고, do stuff가 끝나야만이 메인으로 다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메서드 호출하는 것하고 지역 변수가 사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택 메모리라고 그럽니다. 스택 메모리는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진다는 거죠. 이따 여기다 호출을 넣은 걸 갖다가 푸시 이렇게 또 그다음 푸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힙은 뭐냐? 힙에는 우리가 메모리라고 그랬죠. 램이라고 그랬죠. 힙은 모든 객체가 사는 곳을 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객체를 저장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힙은 객체를 저장하는 곳을 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변수. 우리가 클래스에는 클래스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필드하고 메서드, 여기는 필드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필드하고 메서드가 있는데 이 필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스턴스 변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필드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은 이 힙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힙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힙에 저장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힙에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바로 이 객체 안에 필드 변수가 저장이 된다는 거죠. 필드 변수는 결과적으로는 객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객체는 힙에다 저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램은 뭐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꺼내고 싶은 것을 갖다가 꺼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널찍한 공간에 이와 같이 객체들을 저장하는데, 이 저장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저장한 거 힙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 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스택에다가 저장하는 것은 메소드 호출하는 것하고 지역 변수, 그다음 힙에 저장한다는 것은 객체를 저장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특성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변수는 객체 안에서 그 힙에 저장이 된다고 했죠. 지역 변수는 우리가 스택에 저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여기 다시 나오니까 차근차근히 한번 볼게요. 자, 인스턴스 변수는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필드라고 그러죠. 필드라고 하는데, 클래스 내에서 선언한 변수. 그러니까 이것이 클래스가 덕이라는 클래스가 있으면은 인테저 사이즈는 우리가 말하는 클래스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클래스 UML 다이아그램을 갖다 이렇게 그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클래스 이름은 duck이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인테저, 이 필드죠. 그다음 메소드는 없죠. 이런 식으로 그걸 써요. 요 놈은 어디에서 있냐면은 요 놈은 바로 힙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힙에 저장이 되고, 메소드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 변수는 로컬 변수는 메소드 내에서 선언한 변수입니다. 메소드 내에서. 이 메소드라는, 이게 푸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테저 i를 선언했잖아요. 그 다음에 불리한 b를 선언했어요. 이 i하고 b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은 스택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스택에 저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스택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택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서 이게 이제 푸가 이제 이렇게 호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호출이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같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b하고 i가 같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하고 지역 변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 또 이것이 어디에 저장이 되는가,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이. 자, 그 다음에 스택하고 메소드. 이 스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스택에다가 메소드 호출을 우리가 지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택에다가 메소드 호출 내용을 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메소드를 호출하면 메소드는 호출 스택, 이걸 갖다 콜 스택이라면 콜한다, 스택을 콜한다. 그래서 호출 스택 맨 위로 올라갑니다. 메소드를 갖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제 스택이 이렇게 있으면은 맨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혹시 기존에 뭐가 있으면은 그 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출 스택으로 여기에 만약에 뭐가 사전에 뭘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메소드 어떤 걸 새로운 걸 호출하면은 이 맨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새로운 것이 오면은 맨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스택 맨 위에 있는 메소드는 그 스택에서 현재 실행 중인 메소드입니다. 현재 실행 중인 메소드란 말이죠. 이것이 실행이 다 끝나면 슝 날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 메소드는 그 끝을 나타내는 중괄호에 다다랄까지 스택에 머문다. 우리가 메소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푸라는 메소드가 있으면은 시작이 이런 중괄호가 있고, 또 여기 중괄호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끝날 때까지 스택에 머무른다는 거죠. 그래서 푸라는 메소드에서 바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아직 푸라는 메소드가 안 끝났잖아요. 근데 바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여기에 다시 바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렇게 바가 여기에 호출 스택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얹히게 됩니다.
그래서 pu라는 메서드 호출 스택에서 xib라는 이와 같이 변수, 이런 걸 갖다 뭐라고 그랬죠? 지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하고, 그 다음에 바에는 뭐 s라는 로컬 베리어블이 있으면 이와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변수들은 어떤 값을 갖다가 다른 거니까 우리가 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컵. 변수를 담는 이 컵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테저 변수는 이만하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플로트 롱 변수는 이와 같이, 인테저 변수는 32비트니까 우리가 스타벅스랄지 우리가 또 이렇게 엔젤리너스랄지 이런 커피숍에 가면은 레귤라냐 레귤라나 라지냐 톨이냐 샷이냐 뭐 이런 컵 사이즈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 사이즈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이해가 쉽게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스택과 메서드의 동작 원리, 이게 스택에다가 넣는 것을 우리가 여기다 넣는 것을 호출하는 걸 갖다가 이제 푸시, 또 빼내가는 걸 갖다가 이제 팝,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동작하는 것을, 스택에서 동작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스택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스택이 이렇게 통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스택이 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통을 갖다 지금 생략한 거예요. 맨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메인문에서 두스토프를 불렀다. 그럼 두스토프를 부르면은 이 로컬 베리어블 b가 있잖아요. b컵이 여기 하나가 있고. 근데 이것을 두스토프가 끝나기 전에 뭘 불렀냐? 고를 불렀죠. 고 메서드를 불렀죠. 고 메서드가 여기에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근데 고 메서드라 이렇게 가보니까 변수가 z가 있잖아. z가 있고, 또 여기 변수도 여기도 x가 있잖아요. 이거 파라미터로 x가 있고. 근데 여기도 끝나기 전에 또 크레이지를 불러요. 그러면 크레이지가 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럼 크레이지가 이렇게 가가지고서 크레이지가 c는 a라는 변수로 해가지고서 이제 여기 끝나는 것이 보이잖아요. 끝났으니까 이것이 이제 슝 하고 팝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제 고로 가겠죠? 여기서 크레이지로 가겠죠? 그냥 크레이지였었죠. 그냥 크레이지가 날아갔죠. 날아갔으니까 이제는 고로 가겠죠. 고로 가가지고서 고로 왔으니까 이제 요것도 쭉 날아가겠죠. 그다음에 요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스토프가 와가 이제 이거 끝나니까 뿅 날아가가지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실행하면서 쌓이다가 또 하나씩 끝나면은 이렇게 여기서 물러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스택은 순서대로 쌓이고 또 끝나는 것은 역순으로 이렇게 끝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컬 변수 또는 메서드 안에 있는 지역 변수, 로컬 변수, 메서드 안에 있는 지역 변수로 쓰이는 객체는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이 변수를 갖다 우리가 기본형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기본형 변수를 다른 말로 하면은 프리미티브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원시형 변수라고도 합니다. 원시형 변수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잘한 것 같아요. 불리안, 캐릭터, 바이트, 쇼트, 인테저, 롱, 플롯, 더블. 그래서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개의 변수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원시 변수라고 그래요. 원시 변수 또는 기본형 변수. 이런 8개 변수가 아닌 변수에는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가 들어 있습니다. 아닌 변수에는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가 변수인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레퍼런스를 우리가 참조형 변수라고 했죠. 기본형하고 참조형 변수라고 그랬죠. 참조형 변수.
그래서 이게 참조형 변수에는 우리가 스트링도 내내 클래스죠. 그 다음에 배열, 어레이,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객체잖아요. 따라서 참조형 변수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역 변수가 객체 레퍼런스, 그러니까 참조형 변수인 경우에는 변수만 스택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하, 이게 참조형 변수만 스택에 들어가고 객체 자체는 우리가 힙에 있다고 하죠. 힙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항원 교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먼저 이름을 이항원 교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이것은 지금 이름이에요. 이름이지 지금 강의하는 이항원이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이항원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에. 이항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항원이라는 이름은 여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나 자신 자체는 어디에 있냐면은 힙에 있고 이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형 변수인 이항원은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이건 스택에 존재한다는 거죠. 스택에. 아까 스택에는 뭐 메소드 호출하고 로컬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 객체의 변수인 참조형 변수의 변수도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스택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름은 우리 학교의 명단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출석부의 명단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습니다. 출석부가 어떻게 보면 스택이라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형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값을 나타내지만은 객체 참조형들은 그 이름하고 그 실제 존재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 객체들은 어디에 존재한다? 힙에 존재하고 그 이름은 어디에 존재한다? 스택에 존재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여기 소스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의 이제 클래스 이름이 뭡니까? 스택 REF라는 클래스예요. 스택 REF라는 클래스는 메서드가 푸프라는 메서드하고 바프라는 메서드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푸프라는 메서드 안에서는 바프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 푸프라는 메서드가 스택에 호출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바프가 호출이 되겠죠. 이 바프가 호출이 되는데 바프 안에는 보면은 뉴덕이라고 해가지고서 오리 객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오리의 이름은 뭐냐면 D죠. 그러면 이 오리를 가리키는 이름 D는 어디에 있느냐면 스택에 있고 이 오리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오리는 힙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는 힙이고 이건 스택이죠. 이거 여러분 어렵죠? 그래서 아마 요것에 대한 것은 좀 더 설명을 갖다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기본형들이 있잖아요. 기본형들을 나타낸 것은 이 컵이라고 했잖아요. 컵의 사이즈 가지고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8비트다, 16비트다 해가지고 사이즈로 하는데, 이 참조형은 이게 컵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여기 자세히 보세요. 뭐냐면 리모컨이 들어가 있어요. 리모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조형 변수는 리모컨이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도 좀 설명을 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TV가 있다. TV가 있으면 여기 리모컨이 있잖아요. 이거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 TV는 이 리모컨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이 뭔가 하면은 리모컨이에요. 누가 길 가다가 이양원 하면은 내가 돌아본다고. 이거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나 자신의 리모컨이 이름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객체형 변수는 이와 같이 안에다가 리모컨을 달아줘요. 그래서 객체형 변수 크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리모컨이 중요한 거지. 아유, 죄송해요.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네요. 그런다고 해서 뭐 아픈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인스턴스 변수는 어디에?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를 뭐라고 그랬죠? 인스턴스 변수는 우리가 필드를 인스턴스 변수라고 그러잖아. 인스턴스 변수는 어디에 있냐면 객체 안에 있어요. 객체 안에 있습니다. 인스턴스 변수는 객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이렇게 봅시다. 이 소스를 가지고서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 클래스의 이름은 셀폰이에요. 셀폰이라는 객체가 이렇게 셀폰이라는 객체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은, 근데 이 객체 안에는 또 안테나라는 객체가 있고 그 객체를 연결하는 ANT라는 리모컨 변수가 하나 있네요. 안테나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테나라는 안테나라는 종류의 리모컨이 있는데 그 리모컨의 이름이 ANT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리모컨을 표시를 하죠. 이렇게 이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셀폰이라는 객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객체 안에다가 안테나를 넣는 것이 아니고 이 안테나의 객체는 힙이 이렇게 있다면은 그 다른 힙에 있어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만 한다는 거예요. 연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객체는 뭐냐면 안테나다 이거죠. 이 객체의 조정은 어디서 하냐면은 이 셀폰에 있는 리모컨 가지고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를 이용해 가지고 카메라가 있다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있다면 여기서 찍는 거 이거 할 수가 있잖아요. 리모컨으로. 이 객체 안에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서 다른 객체를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스턴스 변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객체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럼 객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힙에 있다 이거. 힙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랬지만은 실제적으로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 가지고서 공부를 갖다가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바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메모리 공간에는 힙과 스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서 하지만 메서드 밖에서 선언된 변수는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클래스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클래스는 필드하고 메서드로 구성되어 있다. 메서드 밖에서 선언된 변수를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 또는 필드라고 한다. 이 말을 갖다 꼭 좀 기억을 하시고, 메서드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로컬 변수입니다. 또 모든 지역 변수는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스택에 호출하는 것과 함께 저장이 됩니다. 스택에 들어있으면 그 변수를 선언한 메서드에 해당하는 프레임 안에 들어있다.
같이 들어있단 말이죠. 같은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하면 그것에 해당되는 로컬 변수도 같은 스택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참조형 변수, 객체 레퍼런스도 지역 변수라면은 스택에 저장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이름들은 힙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택에 저장된다. 그 다음에 모든 객체는 어디에 저장이 되나? 힙에 저장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고서 이번 시간부터는 강의 자료뿐만이 아니라 또는 워크북이라고 하나가 올라갈 거예요. 이와 같은 자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따라 가지고서 실습을 차근차근 와 이게 안 보이네. 차근 해가지고서 결과를 여기로 이메일로 꼭 보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숙제를 잘 하시는 학생들도 있는데 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모두 다 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거나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가지고 이메일은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보내기만 하면 저한테 오니까 꼭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론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신지를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좀 반복해서 하시고요. 또 워크북으로 나온 숙제도 여러분들이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장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서 수업을 마쳐야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